수요일 토크킹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국민의힘의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갑 도나스. 나은스타 도나스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네. 자신 없게? 아니 갑자기 도나스. 아니 네. 말을 더듬어가지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어제 그런 적이 쉬고 왔더니. 없었는데. 네, 저 근데 말을 김재섭 위원장님하고 네. 방송하다 보면 꼭 도나스를 하나씩 사 먹게 돼요. 편의점 가서. 옛날 도나스 팔더라고요. 예, 아, 팝니다. 네. 꽈배기 막 이런 네. 거요. 아니 도나스. 그냥 도나스를 도나스? 팔아요. 도나스를 찾아주세요. 네. 네.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도봉구 감사합니다. 저희도 김재섭. 방송 전에 도나스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나스 먹으면서 하는 방법. 네, 괜찮네요. 먹고 네. 방송하도록 좋다, 하겠습니다. 좋다. 예. 다음부터는 자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혁신기구 출범을 앞두고 이례경 위원장 9시간 만에 전격 사퇴를 하면서 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윤선 기자가 뭐 취재된 바가 좀 있을까요? 그러게요. 취재를 많이 했죠. 네. 취재를 많이 뭐, 했는데 예. 근데 제가 이제 사흘 이렇게 계속 그 취재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일단은 그 너무 이재명 대표가 소수하고 의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안 유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샌다. 이런 어떤 보도가 걱정 많이 되니까. 예, 걱정 예. 속에서 그러니까 보안 유지가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소수자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철통 보안은 지켰는데 기초 사실 검증이 안 된 거죠. 기초 검증이 어려웠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최소한 이게 뭐 뭘 막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야 알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네. 그냥 간단하게 SNS만 뒤져봐도 기본이잖아요, SNS는. 기본.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찾는 게 이제 SNS부터 SNS인데. 보는 건데 기자들이 한 3-4시간 안에 기사를 막 엄청나게 쏟아낼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그 정도는 당에서 사전에 걸러서 이 정도의 글을 쓴 분인데 이게 괜찮겠냐라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측면이 전 제가 보기엔 제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 실질적인 실무 검증이 잘 안 된 거 그리고 너무 소수자가 소수자하고 의논한 거 그 결과로 결국에는 망신 망신 당하게 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 리더십에도 좀 크게 손상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크게 손상이 됐고요. 자칫 잘못하면 당 대표로서의 권위 리더십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처음에 인선을 생각했을 때부터 네. 오늘 이 시점까지 이재명 당대표의 말과 행동은 다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일요일 날 저녁 6시에 최고위원들하고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는 거예요. 6시 반. 네. 저는 이 사람을 혁신위원장을 하겠다 통보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최고위원들이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네. 검증을 거치고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독단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것도 상당히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천안함 자폭 논란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몰랐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했더니 묵묵부답이에요. 예. 이재명 당대표는요. 뭐 불리한 일만 있으면 말을 안 해요. 과연 이게 야당 지도자로서 자격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혁신을 왜 합니까? 정말 보편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좀 다가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 모셔다가 우리 이렇게 변했어요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어떤 인식을 주느냐. 민주당의 다수의 사람들 특히 이재명 당대표는 이례경 이사장과 여러 면에서 인식을 같이 하는구나. 천안함도 자폭이고 조국 사모펀드는 무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추진해 나가야 될 혁신의 방향은 이제 이례경 이사장이 갖고 있는 그 인식의 수준이구나라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일 벌여놓고 비겁한 모습 취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는 저는 당대표 자격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김재규 위원장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좀 네.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왜 하필 이례경 이사장을 임명했는지 하고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두 가지 네. 지점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이제 2012년에 네. 민주통합당이랑 통합진보당이랑 선거연대를 했던 것.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통합당이 그 극단좌파 세력들을 당내로 말하자면 이제 끌어들이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하자면 어떤 좀 선을 넘었었던 뭐 그런 사례가 하나 떠올랐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내 장악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 입법 관련된 사안을 다 민주당에서 받거나 네. 아니면은 진보당 그 인사 있잖아요.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 그분이 바로 철험에 가입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가진 장악력을 확대하기 위한 극단 좌파 세력들과의 연대가 하나의 측면이고 측면이다. 이래경이라는 사람은 그런 분명히 상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극단 좌파 세력으로서.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대표가 본인의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방식으로 혁신을 구실 삼아서 이 사람은 중립적이야라고 하는 외부 인사를 잡고 와가지고 반대파를 숙청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결국 귀결이 어떻게 되느냐? 분당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그 실패하고 막 반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내 분란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이재명 대표는 네. 사실상 친명계 인사를 중립적인 인사로서 혁신을 구실 삼아 민주당으로 불러왔지만 반대파에서 격렬한 반대를 네. 하고 있는 그러다가 또 세력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대표가 왜 이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당대표는 정말 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함세용 신부 등 네. 야권 원로가 추천해가지고요. 제가 임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냥 야권 원로들한테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권 지도자 당대표가 이렇게 비겁한 모습 보이면은요.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결국 지금 뭐 좀 말 세 분도 비슷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공론화 과정 없이 좀 특히 원내대표하고도 상의 안 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뭐 독단 내지 아주 소수가 결정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5인회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는 한 3인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일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제가 취재해 보니까 뭐 명단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한 셋하고 상의를 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일단 첫 번째는 네. 민주당의 혁신위원회에 뭘 혁신할 건지 그 내용을 정권혁신위원회라고 하고 혁신의 의제까지도 다 위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이 혁신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혁신위가 되는 거거든요. 내년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의 생사 여탈권을 쥔 혁신위원회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그 혁신의 내용을 뭘로 할지 등등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면 예컨대 이런 식인 거죠. 언론에 좀 흘려봐요. 이 사람 어때? 이렇게 그러니까 뭐 관계자 말로 해서 암흑의 무슨 유력 검토 사실 그렇게 하면서 좀 보잖아요. 검증을 간을 받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검증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래 안 돼. 그럼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 일요일 날 저녁 6시 반에 통보받은 그 최고위원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어머 이분 누구세요? 뭐 어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 민주당은 뭐 그야말로 운동사회에서 뭐 그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개 하면 딱 아는 이런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생경한 분이었던 거예요. 잘 모르는. 예, 그래서 네. 다들 누군지 잘 모르겠다. 처음 듣는 분이다. 이제 이런 건데 이분이 독일계 기업에서 활동하면서 한 4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사회단체에 기부를 했다. 세금 20% 떼고 네. 그러면 굉장히 이분이 괜찮은 분인가 보다라고 판단을 하고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분이 과거에 반미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다 정도의 수준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증이 다 끝났나 보다라고 최고위원들은 판단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초 단계에서 검토됐어야 될 것들이 하나도 검토되지 않았던 것은 매우 큰 문제고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네. 의총장에서 상당한 비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권칠성 수석 대변인 사실 또 지금 천안함 그 최원일 전 함장이죠. 그 비난하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대변인 자격 없다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김세진 위원장님. 이거는 굉장히 뭐 그러니까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그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5.18 관련해서 망발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보다 뭐 그런 분들만큼 저는 그 정치할 자격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최원일 함장이 직접 물어보셨잖아요.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그 누구야 또 뭐 박광원 원내대표 이분들에게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입장 밝혀달라. 그럼 북한은 이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돼서 뭘 했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 여기에 민주당이 정확하게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야 되고요. 민주당 내에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지. 이거는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 얘기 듣고 나서. 예, 장 기자님.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혁신위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지율도 막 하락하고 이게 돈봉투, 김남국 코인 뭐 이런 등등의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슈들도 있지만 그 민주당 저변을 좀 들어가 보면 운영이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가르마를 타고 문제면 문제, 사과할 거 있으면 확실히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예컨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꼭지를 따고 그리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당의 신뢰를 기반을 다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일리지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막판에 선거 때 투표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천안함 그 사과 안 하지 않았나? 그러면 민주당 찍기가 주저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찍을 수 있는 방식으로의 어떤 신뢰의 점수를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 신뢰의 점수를 계속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적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 네. 맞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고 어영부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내부는 뭐 이게 친명비명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친명비명 개파 갈등이면 차라리 나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일을 못 한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분도 빨리 사퇴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비겁한 모습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어요. 이거는요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행할 행동이 아니에요. 본인이 당을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에게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 진영에까지 이분들의 발언이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 내용도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최원일 함장이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수석 대변인이다. 민주당 앞날은 어둡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직접 만났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그 전날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조사 발표를 신뢰하고 본인도 이제 그 같은 입장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현일 함장이 와가지고 문제 제기하면은 손 잡고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참 실언을 하고 실수를 했는데 좀 봐주시고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서 최현희 함장 당신 뭐 말이야 뭐 사과 성명 발표해 이러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어떤 그런 배포 그죠? 그러니까 어떤 노무현 정신에 따른 그런 배포나 정치를 좀 쉽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물쭈물하고 어영부영하고 사과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입도 꾹 다무니까 또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나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라. 당신들은 왜 사과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 본인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당직자들이 잘못된 행동,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입을 닫아요. 저분은 사과도 안 할 뿐더러. 자 어쨌든 문제예요. 혁신위원장 원점으로 새로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제 하는데 무의미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뭐 이번 예. 주 안에 뭐 빠르게 검토해서 어떤 사람이 오면 결정을 좋은 한다고 겁니까? 그래서 짧게 뭐 좀 한번 얘기해 그러니까 주시죠. 그동안 예. 추천을 안 받았대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제 이 사태 이후로 추천 받아서 다 추천하세요 이러고 예. 있나 봐요. 근데 다 추천을 해서 막 물어봐요. 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기자들은 또 아무개도 추천하고 뭐 지금 현직 의원들 중에서도 또 추천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빠르게 정리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다음 카드를 빨리 내는 게 아니라 왜,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누가 이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내일 의총에서 민주당이 집단지성을 모아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조언을 드리면 네. 혁신하지 마시고 혁신은 글른 것 같아요 이미. 네. 왜냐하면 장사님이 김남국 막 비판글 올라와요. 네. 그래요? 괜찮- 항상 뭐 말씀하세요. 말씀하니까. 괜찮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상당히 부적절한 일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탈당 이전에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탈당 이후에는 탈당했으니까 우리가 뭔 조치를 취하냐 네. 이런 식의 판단을 갖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이 임명을 하는 혁신위원장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그만두시고 비대위를 구성하시라. 저도 짧게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뉴스킹에 잘 나오는 천하람 위원장이 얼마 네. 전까지 국민의힘 혁신위원이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혁신안 가지고 기억나시는 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혁신위라는 조직 자체가 그래요. 이게 공천을 전제하지 않고 혁신 작업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라든지 현재 지도부가 안 받으면 그만이고요. 지금 혁신안을 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차피 거기가 이제 실권을 장악할 텐데 네. 상황을 보니까 이걸 다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빼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혁신위만 띄운다고 혁신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를 띄우면서 혁신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겠지만 전혀 안 될 거다. 근데 지금 혁신의 내용도 무슨 대의원제 폐지, 동일 지역 3선 출마 금지 이거 완전히 당내 현안이거든요. 네. 국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옛날부터 나온 국민들한테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게 혁신의 주요 의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주 옛날부터 알겠습니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라니까. 자,